자, 이제 스텝 2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아웃라인 짜는 게 사실 전부였는데 이 writing에서는 실제로 글을 써볼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쭉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빠른 시간 안에 짜자작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초반에만 선생님이 이 자료를 만든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이드거든요. 이 가이드가 끝나고 나면 이 문제만 갖다가 계속 내줄 거니까 처음에만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 write the greeting. 우리가 파트가 6단계로 나눠져 있었죠. 그 글의 구성이. 그래서 일단 인사말부터 씁니다. 자, 어쨌든 그 인스트럭션을 보면은 그게 아마 이 어떠한 인사말로 시작을 할지 줄 거예요. 여기 보면은 dear 무엇 무엇으로 시작해라. 자, 그래서 formal business letter를 위한 greeting은 sir or madam 같은 것들이죠. 그쵸? 자, 그리고 이름을 모를 때에는 sir or madam 하면 돼요. 누구? 매니저나 스토어 or 레스토랑한테 그냥 쓸 때. 자, 그리고 The instructions might provide just part of the greeting. Begin your letter as follows, dear. blah blah blah. 이렇게 나와요. 문제 보면은 우리 문제마다 항상 그게 있어. Dear 뭐뭐로 시작해라. 그래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you will have to provide a name. 이렇게 돼 있으면 이름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그 편지가 사람을 위한 거야. With whom you would have a business relationship. 뭔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뭐 공동 창업자를 공동 운영하는 그 사람이라면 뭐 landlord. 예를 들어 비즈니스 릴레이션십을 그러면 이게 고용인과 고용주 혹은 뭐 주인과 세입자 뭐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Mr나 Mrs 같은 Miss 같은 타이틀을 써주면 된대요. Dear Mr. 누구씨에게 그리고 a last name 성을 쓰면 되겠죠. Mr. 뭐 블라블라 씨 선생님은 리니까 Mr. Lee에게 쓸 때 자, 몇몇 예시들은요. Mr. Lee 여기 있네요. 바로 Mr. Kim or Mr. Wilson 이런 식으로 돼 있대요. 자, it doesn't matter. 전혀 상관이 없대요. What last name you use. last name을 뭘 쓰는지는 상관없대요. 그냥 choose any last name that comes to mind.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 성이 뭔지 모르더라도 랜드로드가 뭔지 누군지 뭐 그러니까 상상의 영역에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를 쓰세요. 웬만하면. 미스터 리한테 쓴다고 생각하고 자, 만약에 last name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너 자신의 성을 써도 된대. 혹은 친구의 last 이름을 그냥 떠올리면 된대요.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편지가 이런 뭐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친구를 위한 거다. 그러면 first name을 써라. 친구 이름을 쓰면 된다. Dear Mike, Laura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it doesn't matter what name you use. 그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도 괜찮을 거다라는 거죠. 자, practice 7 보세요. Best greetings for a letter. 그러면 사람마다 자, your best friend from school. 학교 친구한테 쓸 거예요. 그럼 뭐라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요? 그 Dear Tom이라는 이름을 써주면 되겠다. Dear Tom Wilson 이렇게 성까지 쓰면 좀 멀게 느껴지는 거죠. 야, 영은아가 아니라 태영은 그러면 뭔가 화났을 때 이름까지 성까지 붙여서 근데 우리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죠. 근데 간혹 가다 그런 거 기분 나빠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은채야 그러면은 좋아하다가 야 아는 채 그러면은 성 빼고 불러달래. 자, your lawyer 너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아무래도 뭐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은 또 아니죠. 그래서 아는 사람 중에 격주를 갖춘다면 그 사람의 결혼 상태와 성을 갖다가 미스 로페즈에게 자, your next door neighbor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에게 whom you know well 너가 잘 알고 있는 그 옆집의 사람에게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름을 불러주면 되게 친구 같은 사이니까 George, dear George
자, your neighbor인데 whom you have met only once. 오직 한 번만 만났던 너의 이웃이면 이거는 또 가깝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Mr. and Mrs. Hill 이렇게 써줘야 되겠고 The manager of a bookstore whose name 그 서점의 매니저인데 그 이름을 you don't know. 너는 모른대. 그러면 모르면 뭐 Sir or Madam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4번이 조금 이상한데 4번이 한 번밖에 안 만났으면 사실 Sir or Madam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생각이 드는데 그죠? Mrs.라고 부르는 거는 그래도 좀 친한 사이에 우리 관계가 좀 맺어져 있는 사이에 자 그 다음 Your cousin 아유 당연히 Dear Billy 해야 되겠지 이름 불러주면서 자 그래서 일단 5번은 A고 자 그 다음 처음 인사말은 그랬고요. Write the instruction. introduction은 이제 인사말, 도입 부분인데, 인사말 끝났고 도입 부분인데, 일단 주제부터 먼저 던지는 게 얘네들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first sentence of your introduction is a topic sentence. 주제 문장이에요. 그래서 계획할 때 일단 주제부터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걸, 블락 포인트를 본 다음에 주제가 뭔지를 일단 쓰는 연습을 계속 했죠. 자, 이제 그거를 문장으로 완전한 하나의 주제 문장으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I wanna let you know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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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자,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면 I wanna inform you.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안내하고 싶어 하는 거지. I thought you should know. 내 생각에 넌 이건 좀 알아야 돼. 하면서 You should know that 하고서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문장으로 그렇죠? 요 중에서 하나 써면 되는 거죠. 혹은 I'm writing about 뭐에 대해 쓰고 있는 거야? I'm writing to request 요청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야. I would like to ask 요청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자 그리고 나서 짧게 한번 설명해 보래요. 그 편지의 주제를. Look at these examples.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겁니다. bicycle,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bicycle, 친구한테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블랙 포인트를 에 대한 토픽 센텐스. 주제는 일단 파는 거죠. 파는 게 목적인 거죠. Sell it to a friend. 뭐를? bicycle.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주제는 간략하게 아웃라인에서 짰어요. 그럼 이게 실제 글에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I wanna let you know. 뭐 I'm writing to inform you that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I thought을 쓴 거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자, 이 주제를 어떻게 문장으로 옮겨 적었느냐. I thought you'd be interested. would. 여기 would를 썼다는 얘기는요. 또 가정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you would be interested. 너 아마 관심 있어 할 거라고 난 생각해. In the bike. 어디에 관심 있어? Bike I'm selling.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그 자전거에 너 관심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그죠? 이 would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가상의 상황에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상황이거나 공손한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캐나다에서 아파트먼트에 살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보통은 쉐어하우스나 뭐 홈스테이 같은 걸 하기 때문에 하숙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 방 하나를 온전히 내가 쓸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은 여기서 혼자 살면서 친구들 사람들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 계속 불러서 파티를 해요. 파티라고 하는 거 이제 밥 먹이는 거지. 저녁 식사 시간 때 친구들 불러다가 다 같이 먹는데 선생님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되게 요리를 다 할 줄 알아. 웬만한 건 다 할 줄 알아. 그래서 친구들이 만약에 퍼틀럭 파티처럼 자기네 집에 있는 냉장고에서 안 먹는 거, 뭐 혼자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걸 들고 와요. 누구는 막 삼겹살 갖고 오고, 누구는 막 상추 갖고 오고, 누구는 막 갑자기 뭐 참치 캔 막 이런 거 갖고 오고, 파 갖고 온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다 모였을 때 이제 선생님 냉장고에 있는 거랑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주고 그러면 그 친구들 중에서 뭐 술 사오는 친구들도 있고
다 달라요. 저는 요리만 해주는 거예요. 장소를 대여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맨날 저녁 식사가 사람만 바뀌어서 계속 같이 먹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 한 멕시코 남자애가, 뭐 멕시코 친구들은 여자를 되게 밝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이제 걔네들이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 파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파티를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너무 좋으니까 나보고 둘이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자기가 반을 렌트비를 내겠대. 근데 솔직히 선생님은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라 누가 같이 있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절하는 메시지 같은 걸 이야기할 때 그냥 no, 뭐 I prefer stay alon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I would say no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럼 아니라고 나는 말해야 될 것 같아. 공손하게. 그러면서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죠. 친구들이 가끔씩 와서 있는 건 좋지만 나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I would say no.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would라는 표현이 사실 상당히 꽤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would를 잘 써주면 이 스피킹 테스트 같은 데에서도 would를 잘 써줘야지 안 써주면은 감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상황을 줘요. 상상해봐. 너가 지금 어디에 뚝 떨어져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라면 넌 어떻게 할래? 그럴 때는 전부 다 would를 써야 돼요. 뭐 I will, I'd like 뭐 이렇게 안 돼요. I would 뭐 call my friend first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화를 할 거다. 그 가상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would를 또 스피킹에서는 또 쓰이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담이었어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looking for a new job 새로운 직업을 좀 찾고 있는데 친구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요. 자, 그럴 때에는 뭐라고 하냐? I wanna let you know that. 대디아의 내용에 대해서 너한테 좀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I have decided. 아, 친구는 몰랐던 얘기니까 나 이미 결정했어. 뭐 하기로? To seek new employment.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도입 부분에서 introduction에서 쓰는 topic sentence. 자, 이런 거 쓰는 것도 연습을 좀 하면 한 문장 한 문장씩 해서 연습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practice A에서는요, 여기에 해당하는 토픽 센텐스를 스스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친구한테 왜 이사를 갔고, 그리고 너의 새로운 동네를 또 소개하고, 친구를 또 초대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뭐, I wanted to, 여기 지금 예문을 보면서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갑시다. I wanted to let you know. 결국 I would like to let you know. I will let you know. 다 전부 다 너에게 알려줄게라는 거야. 뭐를? That I have recently moved to. 이거 상황 설명을 해주는 거죠. 토픽 센텐스는. 자, I thought.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가 있어. 아파트먼트에 수리가 좀 필요로 하는. 그래서 building 비유인데 building manager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묘사하고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I thought you should know that. I thought you should know about a problem.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서? 뭐 apartment.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야? That needs some repairs. 수리를 필요로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해. 자, 이렇게 토픽 센텐스를 일단 쓰는 훈련이 이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인트로덕션에서는 일단 메인 아이디어를 요약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트로덕션이 한 줄인데 거기에 주제 문장 쓰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꼭지들을 블락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는 거. 그래서 일단 상상의 영역이기도 하죠. 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그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상상의 영역이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토픽은 이게 이제 아웃라인에서 이미 다 짜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친구한테 자전거 판매하는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일단 첫 번째 이유 시간이 없어. 자전거 탈 시간이. 그리고 두 번째
레이싱 바이크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친구가 좋아할 만한 거죠. You like racing bikes. 그렇죠. 이런 거를 이유로 들었다면은 이 introduction을 이렇게 쓰는 거죠. I thought 내 생각에 이제 인사말에서 you'd be interested in a bicycle I'm selling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유 왜 판매하는지에 대해서 메인 아이디어 I just don't have time to use it much anymore. 더 이상 많이 그것을 사용할 시간을 없어. However, 그렇지만 하지만 it's a really great racing bicycle. 정말 좋은 거야. 그리고 내 생각에 you would really like it. 진짜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판매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그래프가 paragraph가 topic sentence고 두 번째 문장 이게 메인 아이디어하고 굉장히 상응한다. corresponds는 무엇과 상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메인 아이디어 in the notes no time for bicycle이라고 하는 그 아웃라인에 써놓은 요 요약 노트하고 상응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 써놓은 요 짧게 써놓은 아웃라인을 갖다가 문장으로 이렇게 글로 만드는 훈련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연습인데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바로 수업만 듣지 마시고 자, 소음을 많이 내는 그 이웃에 대한 편지 글쓰기 있잖아요. 불평불만. 그러면은 일단 파티가 너무 시끄럽다. 그것 때문에 나는 잠을 잘 수 없다. 그래서 솔루션으로 나에게 그 파티 플랜을 미리 알려줘라. 그럼 나는 그 시간대에 뭐 알아서 피해서 있겠다라는 거지.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썼어요. I'm writing to let you know about a difficulty, 어려움 I'm having with noise from your apartment. 너의 아파트먼트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음과 함께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너가 좀 알기를 원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야. 자, introduction 괜찮죠? 자, 그리고 I know you enjoy entertaining 이런 오락 재미, 유흥 같은 것들을 너가 즐긴다는 건 난 알고 있어. 하지만 문제는 Your loud parties are a problem for me. 나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어. 그죠? 그래 놓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두 번째, 잠을 잘 수가 없다. 그 문제가 뭔지를 막연하게가 아니라 잠을 잘 수가 없다로 가야 되는 거죠. They really make it difficult for me to sleep. 요거 괜찮죠? 자, I like to sleep late. 늦게 자는 걸 좋아해. 주말마다. 자, sleeping is very important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둘러서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너가 건강에 안 좋을까 봐 파티는 좀 뭐 남자친구라도 되나? 왜 그럼? 자, I hope we can agree on a way to solve this problem. 이러한 해결책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래라는 거죠. 그래, on a way, 그냥 어떠한 방법이든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자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이제 친구가 소중한 이 소유물을 깨트렸어. 그죠? 또 오타가 또 있네요. 이게 이제 요 밑에 오가 또 빠졌어요. porcelain. porcelain은 도자기예요. 도자기. China라고 하기도 하고. 자, porcelain vase랑 도자기로 된 꽃병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porcelain. 도자기고 그게 중요한 거래요. 소유물이래요. 그리고 pay for repairs. 도자기 수리가 가능한가? 아무튼 그 수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겠대요. 자, 그러면 I'm writing to 단도직입적으로 ask you about 너에게 요청하고 싶대. valuable possessions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소유물을 너의 것을 that was broken 깨진 거야. 친구가 깼으니까 요게 이제 지불에다 고치는 수리 비용 달라고 하는 편지 글이구나. 그래서 이거 지금 친구한테 쓰는데 While you were staying at my apartment last week. 지난주에 우리 아파트에서 너가 잠깐 자고 갔는데 그거 깨져 있더라.
그거 내가 아끼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I bought a porcelain vase for you. 널 위해서 샀대. 여행 그게 아니잖아. 왜 거짓말해. 잘 진열돼 있는 거 너가 깼으니까 돈 달래는 거잖아요. I'd like to start a collection of porcelain vases. 이 도자기 화병 모으려고 시작했대. 그 갑자기 취미생활을 뭐 상관없는 얘기고. 자, when I returned home,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I discovered that my porcelain vase was broken. 요거죠. 깨진 거 발견했어. 그것은 one of my more important possessions. 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야. I hope you will agree to pay for it. 이렇게 짧게 쓴 거죠. 어쨌든 요 요약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그 문장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아웃라인 따로, 라이팅 따로 이러면 시간이 배로 걸리기 때문에 저도 처음 라이팅 시험을 봤을 때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아웃라인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매끄럽다고 생각했는데 글로 쓰다 보니까 막히는 거야. 내가 쓸 말이 없고 뭐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 내용을 확 바꿔버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행히 빨리 전환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practice 9이 계속되고 있죠. B, C, D, E. 여기 지금 답지에는 1, 2, 3,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 참조해서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 다음 write the introduction.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나 선정해서 여기다 이제 쭉 introduction 한번 써보는 게 과정의 일부예요.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같이 있으면은 한번 써볼까 하고 한 10분, 20분 주고 할 텐데. 근데 이게 좋은 점은 이게 현장에서 라이팅 수업을 할 때 지금 벌써 스텝 2에 write까지 왔잖아요. 이미 스텝 1에서 2주, 3주가 걸려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비싼 뭐 라이팅 수업, 에세이 수업료를 내고서 그냥 거기 현장에서 쓰고 나머지는 이제 숙제로 써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2주째 숙제를 해왔어. 그럼 2주 차에는 그 숙제를 막 첨삭해서 고쳐줘. 그리고 다른 주제에 대해서 글쓰기를 또 뭐 이런 라이팅 같은 거 알려줘. 그러면 그 아웃라인에 대한 거는 또 다음 주까지 또 3주 차에 고쳐와야 되고 2주 차에 진도 나간 이 라이팅 글쓰기는 또 글쓰기대로 또 써와야 되고 막 이렇게 계속 교차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일은 이제 앞으로 쭉 이어질 거니까 자, 첨삭은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첨삭과 이 유형 정리와 뭐 글쓰기 방식 이걸 동시에 하다 보니까 좀 복잡했었는데 우리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숙제로 내주는 거에 일환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write the paragraphs. 이제 단락 쓰기.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쓰는 거죠. 본문에 대해서 단락을 쓰는 거예요. 일단 인트로덕션이 끝났으면은 이미 body paragraph를 이제 쓴 거예요. 하나를. 그리고 use the main ideas supporting details from your notes. 그러면 일단 너의 그 노트라는 건 아웃라인이에요. 그래서 각 단락에 대한 문장들을 쓰기 위해서 일단 메인 아이디어와 서포팅 디테일스들을 써라. 보통 시끄러운 그 토픽은 주제에 대해서 쓸 때 메인 아이디어는 시끄러운 파티가 원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부 사항으로는 시끄러운 손님들의 도착과 시끄러운 음악과 또 지속되는데 너무 늦게까지 지속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상상 영역입니다. 본인이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또 했느냐? You may not realize it. 너는 깨닫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자주 종종 그 parties in your apartment, 너의 아파트먼트에서 벌어지는 그 파티들이 꽤 상당히 시끄러워. 안에 있는 사람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from my apartment, 우리 아파트로부터 근데 which, 우리 아파트는 which is just below yours. 바로 너네 밑에 있는 yours는 your apartment인데 너의 바로 밑에 있어. 근데 I can easily hear the noise. 쉽게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대. 그 guest arriving. 그 손님들이 도착한 소음을. 그만 오자마자 hey, welcome 뭐 이러면서 막 greeting 해주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the music you play throughout the evening. 그 오후 내내, 저녁 내내. throughout은 through는 뭘 통과하는 건데 throughout은 그냥 전반적으로 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깜깜한 저녁 식사 이후에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너가 틀어놓는 그 음악이 매우 loud해. The party noise, 그 파티의 소음이요. 보통은 언제까지 지속이 돼? Until very late at night. 매우 늦은 밤까지 계속돼. 문제 현상을,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단락.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주제에 대한 글쓰기인지 벌써 머릿속에 어떤 유형이 나올 건지가 딱 감이 잡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Practice 11에서. 선생님이 이제 조금 단축해가지고 찍을게요. 그래서 noisy neighbor. 이번엔 메인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주어진 상황이 잠을 잘 수가 없는데 파티 끝날 때까지 is over 할 때까지 그리고 have to get up early for work. 나는 이유가 일찍 일어나서 가야 돼. Don't get enough hours of sleep. 잠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대. 이거를 매끄럽게 문장으로 옮겨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샘플만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보통 이런 것들을 써봐라 그러면 써보고 선생님이 또 고쳐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과감하게 넘어가자. 자, you may not realize it. 깨닫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in your party are quite loud from my apartment which is just below yours. 요건 똑같은 거잖아요. 요거 말고 여기다 여러분들의 걸 써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하나만 볼게요. 친구가 중요한 너의 소유물을 깨뜨렸어. porcelain vase 거실에 있는 거. 색상은 이것도 이제 정해준 거지만 너가 정하면 돼. blue and gold고 hand painted가 돼 있어. 손으로 직접 그린 거야. 수제, 꽃, 그리고 나비, 골동품 같은 건가 봐요. 자, 그래서 여기 얘는 뭐라고 썼느냐? The vase I'm talking about.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화병은요. porcelain vase야. 도자기 화병인데 that was on the coffee table에 있었던 리빙룸에 있는 커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던 거래요. It's mostly 그것은 대체로 blue with gold around the rim. 그 둥근 주둥이 주변에 금으로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 파란색이야. 청자야, 청자. 그죠? It has 이것도 오타예요. flowers. 그것은 flowers, 꽃과 나비들이 hand painted 되어 있어. all over it. 거기 너머에.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단락을 구성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write the conclusion. 본문이 보통 3개 정도로 나눠져 있다면 뭐 인사말, 도입 부분, 그리고 중간에 도입 부분 이만큼 썼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세부 사항들을 쓰고 conclusion. 자, 어쨌든 너가 body paragraph를 일단 쓰고 났으면 결론을 지어야 되겠죠. one or two sentence를 가지고 뭐 하는 어떤 행위나 행동을 제안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겠죠. 감정이라든지 뭐 어떤 감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제에 따라서 어쨌든 그 감정이나 감사함 이런 것들도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etter asks for advice or help. 도움을 주는 거나 뭐 충고를 같은 것들을 요청하는 거라면 마지막에 결론에서는 thank you for your advice 혹은 thank you for your help. I really appreciate any suggestions you can give me. 그렇죠.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 글이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conclusion,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Let me know if you can help me. 도와줄 수 있을 때 언제든지 알려줘 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편지가 초대, invitation을 포함하고 있다면 Let me know when you can come. 올 수 있는지 없는지. Let me know which dates. 어느 날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I hope you can accept my invitation. 그렇죠. 마지막으로 너가 내 초대에 응대해 주기를 바래 라는 그 표현을 써도 되고요. 자,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soon. 곧 다시 보기를 원해. 이런 것들. 자, 그리고 suggest some solutions. 어떤 문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그런 거잖아요. 시끄러운 그 아파트먼트의 파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자, let me know what you think of my ideas. 뭐 해결책을 제시했다면은 그 해결책에 대한 너의 생각이 어떤지 알려줘. 아니면 I hope one of these solutions, 이런 해결책들 중에 하나가 works for you, works for us. 우리에게 잘 작동할지 하기를 바래. 자, 그런 식으로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샘플. 자, best conclusion. 하나 고르라는 거야. 지금 상황이 어떠냐? 자, dear larger에게 씁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 쓰네요. 자, 그러면 I'm writing to ask you about a valuable possession that was broken. 이거다. While you were staying at my apartment last week, when I returned home, I discovered that my porcelain vase was broken. It is one of my most important possessions. 자, 여기 상황 설명 introduction에서 잘 했고 여태까지 쭉 해왔던 거고. 자, the vase I'm talking about, porcelain vase,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나 깬 적 없는데 뭐 말하는 거야?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That was on the coffee table in the living room. 뭐좀 블라블라블라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는 뭔가 근거를 확실하게 들어야 되겠지. 그 꽃병 매우 중요해 나한테는.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그것은 핸드메이드로 돼 있었고 매우 오래된 골동품이야. Which makes it worth a good deal of money. 그거 돈이 되는 가치가 있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지. 수제에다가 오래된 거니까. 자, it is even more valuable to me. 그것은 훨씬 더 가치가 있대. 왜? It once belonged to my grandmother. 할머니 유품이었기 때문에. 안 물어줄 수가 없게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나의 감정은 어때요? I'm very sad that you broke it. 너가 그것을 깨뜨렸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I have a solution. 나는 해결책이 있어. To suggest. 제안할 수 있는. 돈이면 돼. I know someone who can. 돈이 아니구나. 속물인 줄 알았네. 나는 알고 있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누군가를. 만약에 you would pay for the cost of the repairs. 너가 수리비를 좀 내준다면 비싸겠죠. 자, 어쨌든 그러고 나서 맺은 맛, conclusion.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I'd appreciate any suggestions you could give me. 달래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I hope you are willing to accept my solution. 그렇지. 그 수리 비용을 너가 지불해달라는 나의 해결책에 기꺼이 받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맺은 말. 얼굴 보면 이제 싸우겠죠? 해결하고 만나요. 자, 요런 겁니다. 그래서 practice 13도요. 뭐 각 상황에 대해서 읽어보고 맺은 말을 뭘로 하면 좋을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꼭 읽어보세요. 옆에 답도 있으니까 답이랑 꼭 매칭을 해봐야 됩니다. 자, write the signature. 이번에는 signature 하는 건데 이거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자, former business letter에는 sincerely 하고 yours sincerely. 자, letter to a friend한테 쓸 때는 yours truly, 뭐 your friend 누구누구누구, best wishes 누구누구누구. 그리고 나서 이름을 쓰면 되죠. 내 이름 쓰면 되는 거예요. Laura. 자, 그래서 어쨌든 요렇습니다. 네. For the test, it doesn't matter what name you use. 그러니까 너가 로라인지, 뭐 영은인지, 리인지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요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practice 13 한번 볼까요? 요것도 한번 답을 한번 써보죠. 자, your best friend from school,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쓴 거다. 그러면 best wishes 이런 것을 sincerely는 조금 포멀한 거니까 친구한테 이렇게 쓰지 않죠. 그 다음 your lawyer, 이름은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lawyer면 변호사니까 격식을 좀 갖추는 사업 파트너니까요. 그래서 Paul이라고 하기보다는 Paul Wilson. 요거는 괜찮은데 요게 이제 조금 이름 부르는 건 좀 그렇죠. 관계가 어느 정도 포멀한 관계가 좋겠지. Your next door neighbor whom you know well. 잘 알고 있대요. 그럼 이름 불러도 되겠죠. Yours truly. 그죠?
yours sincere가 너무 격식을 갖추고 이름은 괜찮은데 얘는 둘 다 괜찮은 거지. Your neighbor whom you have met only once. 한 번 만났으면 거의 모르는 사이니까 요거는 뭐 since friend 절대 아니고요. Jane Scott은 괜찮은데 성까지 붙이는 거. 근데 요거는 격식을 갖춘 표현까지. Yours sincerely. The manager of a bookstore whose name you don't know.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는 yours sincerely. sincerely. 근데 이거 이름을 모르는데 조지 L. 스미더즈라고. 아, 성까지 다 붙이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모르지만 어떻게든 알아냈어. 그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름을 알아냈어. 그럼 조지라고 부르기는 너무 친한 사이 같죠? 요거는 둘 다 괜찮은데 이 이름 부르는 건 좀 선 넘었다 이거죠. Your cousin? 아유, best wishes Sam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writing은 사실 아웃라인만 갖다가도 우리 영은이는 그냥 쓸 수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싹 한번 같이 보는 거랑 다르죠. 자, 다 썼으면 12분 동안 다 썼으면 이제 뭘 해야 되는 단계예요? revise 3분 동안 체크리스트 봅시다. 우리가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일단 addressing the task 그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언급 주제 thesis statement가 있는지 메인 아이디어가 각각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 패러그래프가 잘 써졌는지 그리고 서포팅 디테일들이 뭔가 응징력 있게 일관되게 써졌는지 인트로덕션 잘 써졌는지 그리고 문장과 문장 간의 transition words 연결어 같은 것들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는지 뭐 however라든지 nevertheless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vocabulary하고 보캐블러리를 다양하게 썼는지 스펠링 에러가 없는지 이런 건 나중에 그리고 grammatical range 뭔가 복잡한 복문 같은 거라든지 어려운 구문 이런 걸 많이 썼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썼는지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 맞았나 틀렸는지를 그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미 알고 있는데 혹여나 실수로 시제나 수일치 같은 거 틀렸을 때 그거나 고치는 거죠. 문장을 다채롭게 썼는지 자, 그래서 요것도 사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I wanna let you 요 태스크에 대한 거를 이렇게 썼다라는 건데 여기서 한번 read the following task and model letter and note how well the letter follows the items on the checklist에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를 따져보자는 건데 요거는 이걸로 다음 장으로 대체를 할게요. 왜냐면 이게 이제 practice 16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중에서 퀘스천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을 찾아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전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 친구한테 팔아먹는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1번 Find the thesis statement 주제 문장을 한번 찾아보래요. 그게 which is the topic sentence that tells what the letter is about. 그렇죠.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그 밑줄을 치래요. 그게 바로 색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요. 처음에 I thought 이게 thesis statement예요. You'd be interested in a bike I'm selling. 내가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는 바이크에 대해서 너가 흥미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게 이 글을 쓰는 주제 문장인 거예요. Thesis statement. 자, 그리고 자, first paragraph에다가 find the three ideas. 세 개의 아이디어를 찾아내래요. That expand on the topic. 그 주제에 대한 확장 개념. 그리고 숫자를 매기래. Number them. They will become the main ideas of the body of the letter. 그럼 얘네들이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된다는 거죠. 자, 1번. 두 번째는 여기 있어요. 1번. I just don't have time to use it much anymore. 2번. It's a really great racing bike. 3번. I think you would really like it. 요게 이제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주제 문장과 함께 쓰일 수 있는 메인 아이디어 3개를 던지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사항들 2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사항들 3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사항들을 쓰고 conclusion 그죠? 여기는 greeting 여기는 thesis statement main ideas 그 main idea 1 main idea 2 supporting details가
있을 수 있고 main idea 3 and supporting details. conclusion 그리고 여기도 greetings.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put a check. 이 체크 마크를 next to the main idea of the second paragraph. 두 번째 단락에다가 쓰래요. 그리고 mark its supporting detail. 그럼 supporting detail을 찾는 건데 일단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요 1번에 대한 1번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요 주제 문장을 조금 다르게 쓴 거예요. 요 단락의 주제 문장을 다르게 써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I used to enjoy riding my bike frequently. 자주 빈번하게 타곤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I usually don't have time for it.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나서 A, B에 해당하는 게 supporting details가 돼요. 그래서 왜 시간이 없냐? My new job is very demanding. 할 일이 많대. 그리고 I'm working many more hours a week. 일주일에 더 많은 시간들을 일하고 있대. Than I used to. 예전보다. 그럼 자전거 탈 시간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I don't use the bicycle much is that. 대디아의 내용이 실제 supporting details가 되는 거죠. We have a gym at the office. 그러면 자전거 타고 보통은 짐에 가곤 했었는데 그냥 회사에서 짐에 갔다가 퇴근하니까. 그리고 I try to get my regular exercise there.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은 거기서 하려고 노력해. 그럼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check V, main idea of the third paragraph. 세 번째 단락에다가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내용이 great bicycle이라고 하면 왜 great 하는 건지 그 자전거를 묘사해 줘야 되겠죠? Bicycle is a really nice 10-speed racing bicycle. 그럼 이거 기어가 10개나 있다는 얘기예요. 근거. 자, it's lightweight and fast. 굉장히 무게가 가볍고 빠르대요. 두 번째, 좋다라는 거. 그 다음, it has a rack. 바구니도 있대요. 뭔가 바구니라기보다는 그냥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자, 그리고 게다가 it is a very nice silver color. 색상도 좋다. 자, 세 번째. I think you'd really like it. 너 진짜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I think you'd like it because 왜냐하면 it's a great bicycle for racing에 적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supporting details는 racing is what you like. 너가 이거 좋아하잖아. racing 하는 거. 자, 그리고 silver is your favorite. 너가 좋아하는 거. I can let you have it at a special price. L이에요, L. special price. 특별 가격에 해줄게. 또 싸게 해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잠시만. 지금 배터리가 지금 없어서. 자, 그 다음에 put a check V next to the main idea of the first paragraph. 아, 요거 다 했어요. 지금 요 세 개를 다 한 거예요. 지금 색상을 이렇게, 요 색상을 이렇게 맞췄고, 이렇게 맞췄고, 이렇게 맞췄어요. 자, 그리고 나서 grammar and spelling. 자, 일단 find and underline three transition words. 연결어도 중간에 있었죠? 이런 것들. However, 라든지 another reason I don't use is that 요거고 also, in addition 이런 것들. also 이런 것들을 잘 매끄럽게 중간중간 잘 써주면은 좋은 글쓰기처럼 느껴지고 in addition 이런 것도 있고요. 자, grammar and spelling error는 이제 스스로 평상시에 셀프 체킹이나 셀프 에디팅이 좀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simple sentence에다가 찾아서 해봐라. 뭐 복잡한 문장, compound, complex sentence. 아우, 요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단순한 문장이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단순한 문장, 짧은 문장들이요. It is very nice silver color. 막 이런 것들은 그냥 단일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쓰는 것보다는 좀 복잡하게 짧은 걸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짧은 걸 썼으면 여기 좀 짧은 걸로만 다 썼네. 그죠? 근데 이제 복잡한 거. I think that you'd like it because it's a great bicycle for racing. 이런 것들. 혹은 w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써서
I know that racing is what you like to do. 투부정사도 있고. 뭐 복잡 다단한 것들을 쓰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실제로 우리가 글을 하나, 그 주제를, 문제를 하나 정해서 써오는 거를 그 1번부터 뭐 5번까지 있었고, 문제가 그리고 6번도 있었고, A도 있었고, B도 있었죠. 그 아웃라인 짤 때. 그 아웃라인 짤 때 선택했던 주제를 갖다가 아웃라인 짜는 거 하나, 그리고 글쓰기 하나. 이렇게. 그리고 셀프 리비전 한 것도 그건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셀프 리비전까지 하면 좋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한번 써보세요. 네, 도전해봅시다. 안녕.